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게 사장의 충격적인 이중생활과 그 끝에서 드러난 배신의 실체를 담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이자 가정적인 가장이었지만 그의 숨겨진 욕망은 결국 가정과 일상을 뒤흔들고 맙니다. 이 사연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알바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비밀과 충격적인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1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오랫동안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일이 바쁠 때는 새벽까지 저와 함께 일하고 집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늘 저에게 복받았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그녀의 헌신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가 점차 바빠지면서 저와 아내는 종종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가게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지쳐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서는 일이 많았죠.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고 저를 향한 애정 표현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차 아내와의 관계에 권태를 느끼게 되었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가게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녀는 23의 젊고 싱그러운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밝은 미소,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웃어주며 가게 분위기를 살리는 아이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성실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은 제게 특별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일을 끝내고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칭찬과 관심이 저에게 이상한 설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해주지 않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먼저 잠들었을 때 저는 가게 매출을 정리하던 중 알바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늦은 시간인데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메시지는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동시에 설레게도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네, 그냥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감사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밤늦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알바생은 저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내분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장님 같은 남편 놓치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흥분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가게가 일찍 마감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알바생과 함께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람 관계도 어렵고 돈도 모자라고 사장님은 제 얘기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가게에서 마주칠 때마다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일이 끝난 뒤엔 함께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리 사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가게 일이 그렇게 많아? 저는 당황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매출 정리하느라 바빴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알바생과 저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 결국 모든 것을 눈치채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귀가 시간, 무심해진 태도, 그리고 알바생과의 지나치게 가깝게 느껴지는 관계.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곤함과 일탓으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알바생과 가게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실수 많았죠? 그녀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제 팔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고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여기 있었네.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당신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내는 가게를 둘러보며 알바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냥 당신이 요즘 너무 늦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러봤어. 그 말에 알바생은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요즘 사장님이 가게 일 때문에 많이 바쁘세요. 아내는 그녀의 인사에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많이 바쁘죠? 아내의 말투에는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불편한 마음에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여기 일 끝나면 바로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하지만 아내는 가게 안쪽으로 발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여기서 도와줄게. 같이 마감하면 되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주 가게를 들렀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늦는다는 제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가 있을 때면 알바생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했고 저는 아내와 알바생 사이의 긴장감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가게에 자주 오시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어느 날 알바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저 그냥 일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괜히 아내가 얄미워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요즘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 애랑 무슨 사이야? 아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게 직원일 뿐이야.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려 했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왜 자꾸 그 애랑 붙어 다니는 건데? 저는 아내의 질문에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도 가게 때문에 바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할 거야? 바빠서 여자랑 웃고 떠들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말에 반격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가게에서 힘든 줄 알아?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고 투정만 부리잖아. 아내는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피곤한지 알아?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가게 챙기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아내의 울음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내는 것도 이해 못할 이유가 돼?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아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저 몰래 가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알바생과 함께 웃고 가까이 있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못하겠네. 이게 다 뭐야? 아내는 핸드폰에 저장한 CCTV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그냥 일이 끝나고 가볍게 이야기 나눈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 내 손은 왜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어? 그 애는 왜 너한테 기대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애랑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내 믿음을 이렇게 배신했어. 저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난 떠날 거야.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뒤늦게 후회가 몰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채로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해방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도 불편한 눈빛도 없겠지.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정리하던 어느 날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저라도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고 긴 침묵 끝에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우리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알코올에 취한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혼자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충분해. 그녀는 눈을 감으며 제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가게 마감 후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제게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저는 그런 그녀가 마냥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보상해 줄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우리는 가게 안의 작은 창고에서 몰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근처에 사는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린다더라. 알바생이랑 이상한 소문 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문? 다들 너랑 알바생이 가게에서 수상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내 아내가 나갔다는 것도 소문 다 퍼졌고. 저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지인의 표정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알바생과 저는 가게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관계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저 무서워요.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쩌죠? 그 말에 저는 괜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걱정이 왜 나와? 너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사장님 표정이 자꾸 불안해 보여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가게로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너 다 알아. 여기서 더는 못 참아. 아내는 가게로 들이닥쳐 알바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꼬셨지? 너 같은 애가 무슨 수로 내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알바생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한테 지지 않을 거야.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 저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CCTV까지 확인했다고. 그 말을 듣고 알바생은 울면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마지막 통보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 애를 택할 거면 가정은 포기해. 난 너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알바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알바생이 가게에서 마주친 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알바생은 겁에 질려 가게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저 역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바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다 정리할게.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저 무서워요.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이 일 그만할래요. 안 돼. 나 너한테 진심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진심이면 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한테 들키고 이제 와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도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모두 제 욕심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너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정리할게.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정리? 이제 와서 무슨 정리야? 이미 다 끝난 사이야. 난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널 남처럼 대하기로 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냥 편리한 존재였겠지.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알바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다른 가게 구했어요.
사장님이랑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착했지만 그녀는 이미 제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바생과의 관계는 물론 아내와의 결혼 생활까지 망가진 상황에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웃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할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옆에 있을 수 없어.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후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도, 가족도, 사랑도 모두 제 욕심과 방심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과 알바생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잠들기 직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겠지만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뒤 집 안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가게도 정리했고 알바생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저 혼자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술에 의지한 채 매일 밤을 보내고 어지러운 방 안에서 혼자 깨어나곤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에 깊게 패인 다크서클과 헝클어진 머리가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충동적으로 알바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적인 말을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 너한테 미안해. 진심이었어. 너도 알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저는 사장님 때문에 인생 망칠 뻔했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토록 애틋했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던지고 술병을 또다시 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 시간 괜찮으면 와서 보세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에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내가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은 아빠를 좋아하지만 난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저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달라졌어. 기회를 줘. 이번엔 진짜 잘할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 넌 이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 난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아내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를 되돌리는 이유가 될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잠시나마 행복했지만 돌아서면 텅 빈 집이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 새로운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제가 운영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알바생도 다른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저는 한동안 가게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아직도 너한테 미안해.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할게. 하지만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은 사랑과 욕망,
그리고 배신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